네, 하프입니다. 오늘 10월 11일 날 한번 체크하는 종목은 엔디포스라는 회사입니다. 기업 이름이 포스는 있어요. 이름이 포스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작은 이미지로 준비해 놨는데, 이 회사는 스마트폰 양면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름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10월 접어들어서 따블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삼자 배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만은 복습 차원에서, 아니면 또 그 영상을 혹시 놓치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작은 타이틀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삼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는 99.9% 개수작입니다.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의 플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엔디포스 보면 뭐 16년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예, 16 상장해서 11,000원대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지금 주봉을 봐도 9월달부터 조금 머리 들더니 10월달에 폭등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10월 2일에 사실은 점상을 쳐요. 근데 그거보다 미리 한 4거래일 전부터 주가가 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이 기업은 만약에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었죠. 뭐 이 저항 라인을 뚫으니까. 근데 이딴이 이제 주가는 보통 미리 움직이잖아요. 예, 미리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점상을 쳤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 날 액티브한 이슈가 있었겠죠. 액티브한 이슈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10월 2일 날 점상을 갔는데, 10월 2일 공시를 쭉 보면 유상증자 결이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당연히 적자죠. 회사가 뭐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 날 올렸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제가 유상증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일단 정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자 대상이에요. 예. 목적에서 보통 운영 작업이다 그러면은 악재입니다. 왜?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정자하니까. 근데 타법인 취득 자금이다라고 목적을 공시하게 되면 이거는 호재입니다. 뭐죠? 인수하는 거잖아요. M&A 하는 거고. 그래서 정자의 목적이 타법인 취득 인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면 거의다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운영 자금이다라고 공시가 되면 주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정자의 대상이 뭐 일반 공모, 뭐 주주 배정, 아니면 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런 게 보통적인 일반 유상증자고, 타법인 취득 자금과 연계되는 이 유상증자는 대부분이 제3자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상증자를 할 때 공시에서 정자의 목적이 타법인 취득 인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상이 제3자 유상증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3자 배정. 이렇게 되면 M&A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하면, 주주 배정이라든지 뭐 일반 공모라든지 주주 배정 후 실권 일반 공모는 보호 예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바로 그냥 팔 수 있습니다. 보호 예수가 없어요. 근데 3자 배정은 너 아닌 특정인 3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 1년 동안 그거 팔지 마 그럽니다. 그거를 보호 예수라고 합니다. 보호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3자 배정 주상에 들어오게 되면 공시에 전부 다 1년간 보호 예수라고 이렇게 딱 표기가 됩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150억을 땡깁니다. 140만 주를. 그래서 150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원래 운영 자금일 때 빼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120억 정도를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방식은 제3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의 목적이 뭔지 타법인 취득 자금이다. 그리고 정자 방식이 제3자 배정이다. 그러면 미리
작업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 신주 발행 가격이 있는데 제3자 배정일 때는 이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8,170원이라는 가격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1년 있다가 팔 수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8,170원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정자를 발행할 당시에 기준 가격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런 가격에 목맬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납입일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내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자식들이 돈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150억을. 그게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체크를 하냐면, 납입이, 만약에 납입이 되기 전에 정정공시가 나옵니다. 가끔 보면 작업하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자 공실이 있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납입일이 있어요. 그럼 지금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10월 2일 날 발행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예정 날짜를 12월 5일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 오면 주가는 사실 내립니다. 왜? 혹시 납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납입 지연 공시가, 납입 지연이 아니라 납입 정정 공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연기하는 거죠, 납입을. 그러면 거의 다가 주가도 내리고 악재입니다. 아니, 돈 넣기로 했는데 바로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정자 공시가 나오고 납입일 전후까지 가까이 와지면 주가가 조금 불안하다는 걸 하나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납입을 하면 괜찮은데, 납입을 하면 납입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변동하는 건 없어요. 납입했다 정도로만 잠깐 반등하긴 하는데, 납입 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내립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다른 법인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IT 회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취업하기 위해서 120억 원을 쓸 건데, 그거를 제3자, 나는 아닌 특정 주주들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쭉 내리면 모든 공시에는 전부 다 이 대상이 있어요. 3자 배정, 3자가 누구냐 이거죠. 쭉쭉쭉쭉 보면 뭐 공시는 공시고 말은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관이 당연히 이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총이라는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걸 봐야 됩니다. 제3자의 대상. 근데 지금 보면 이례적으로 보통 그 3자 배정을 할 때 이게 뭐 금융권도 있고요. 예, 저축은행들. 3자의 대상에는 보통 보면 금융권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조합도 많아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투자조합, 무슨 사모조합 어쩌고 하는 거. 조합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도 있어요. 근데 보통 개인이 들어올 때는 10억 미만, 이걸 소규모 정자라 그러는데 이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금융권도 아니고 투자조합도 아니고 개인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성훈, 이 사람이 현재는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49만 주를 배정받고, 고성수라는 사람이 19만 주, 인치라는 사람, 이분은 이 김성훈의 와이프입니다. 인치 씨는 김성훈 대표의 부인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예, 저는 알아요. 예. 그럼 공부했으니까 알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12만 주를 받고, 그랬더니 뭐 김효진, 뭐 정운택, 뭐 이렇게 정태환, 인터 캐피탈. 예. 근데 인터 캐피탈하고 요 인치하고 정운택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하는 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2만 주씩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쫙. 밑에 이제 만주 미만 받는 사람들은 8천원 만주 해봤자 8천만 원이잖아요. 거의 이제 곁다리로 붙이면 되는데, 결정적으로는 김성훈이라는 사람, 고성수라는 사람, 인치라는 사람, 김효진이라는 사람, 정운택이라는 사람, 정태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쪽으로 묻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KC, LC, 뭐 또 JC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사실 공시에 나오지 않아요. 예, 이 KC가 어떤 사람인지 이와 어떻게 관계된 거는 여기 나타내는 공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KC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우리나라 바이오 하면 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 이제 한때 이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한때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죠. 이때도 상당히 큰 뭐 기여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LC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투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뭐 기재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설설설이니까 제가 뭐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에서 드린 이야기는 뭐냐면, 삼자 배정이 금융권이 아니고 조합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 아니고 개인들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의 이력을 제주껏 파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이 앤디 포스는 이 삼자 배정 이 사람들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 납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림이죠. 그럼 앤디 포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올랐는데 쉽게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배수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오르잖아요, 주가가. 그럼 7,000원에 시작했으니까 7,000원의 배수는 14,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자에서 잘 보면은 그 8,000 얼마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6,000 이상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0월 1일에 공시를 했고, 약간은 이제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주가는 대부분 똑같아요. 이렇게 5일선에서 확산했다가 수렴했잖아요. 다시 벌렸다가 이제 붙였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훅 빠지진 않아요. 현재 상태는 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월 5일이 납입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고, 이 납입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어떤 바이오를 붙여가지고 제 3자 배정을 하면 주가가 뭐 이런 뭐 월봉 보고 뭐 이렇게 저항 잡을 그건 필요 없어요. 예. 월봉 이런 저항은 없는 신고가를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 죽은 물량이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18,000원 월봉 보고 고점 잡고 매물대 잡는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저는 차트에 매물대 차트 없어요. 왜냐하면 매물대 차트를 잡게 되면 괜히 보통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어디 갔냐 너. 하도 지워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요. 모르겠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고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딱 이런 상한가 가격을 이게 얼마니 너 11,200원을 절대 지지 가격 생각하고 거의 5일선 등락 기준으로만 매매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순고래가 조금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입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상증자의 플로 3자 배정을 보는 방법, 대상을 보는 방법. 우린 지금 일개 주식의 시세 등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비록 이 영상의 시간이 지나고 이 기업의 주가는 흔들리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익혀두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소 뒷걸음 잡다가 먹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을 가져간 게 갑자기 올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가, 이런 가정 하나들을 익혀두면 추후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프로였습니다.